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3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마이트랄 역류가 있을 때, 어큐트한 마이오카디알 임팍션이 있을 때 생기는 MR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단하게 봤을 때 마이오카디알 임팍이 있을 때 마이트랄 쪽과 연관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심장 전반적인 모양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 벤트리클, 레프트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승모판이 있죠. 마이트랄 밸브가 있는데 승모판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구성 품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트랄 리플렛, 코다 텐던, 그리고 파필라리 머슬이 있게 되는데요. 파필라리 머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 근육에 있는 지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임팍션이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기둥의 문제 때문에 리플렛의 운동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기둥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처럼 경색 부위에 따라서 경색 부위가 파필라리 머슬, 유두근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마이트랄 리플렛도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쪽 경색이 심해지게 되면 기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리플렛도 같이 파열되거나 또는 섬유와 기타 합병증에 동반될 수 있겠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필라리 머슬 쪽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좀 굳어져 간다는 얘기니까 또 운동성을 못하면서 그쪽 부분이 섬유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이제 완벽하게 닫혀지지 않는 마이트랄 밸브, 한쪽 기둥이 무너짐에 따라서 두 개의 리플렛이 제대로 만나지 않을 수 있겠죠. 기둥이 똑바로 못 버티니까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D번 보시면은 파필라리 머슬의 파열, 나중에 계속 힘을 못 쓰는데 억지로 마이트랄 리플렛의 움직임을 담당하다가 럽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겠죠. C번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리플렛 자체 쪽에 영향을 줘서 문이 이제 닫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임팍션 자체가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트랄 리플렛을 잡아주는 유두근에 영향을 주게 되면 2차적인 마이트랄 리거리테이션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요. 만약에 럽처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임팍션에 의해서 세컨드랙이 생기는 MR 같은 경우는 좀 어큐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문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거는 혈액 자체가 조금 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되돌아가기 때문에 어큐트하게 생기는 MR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같이 정리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해부학할 때 배웠던 코로나리 아테리 공급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LAD는 엔테리어 월 이런 식으로, RCA는 어떻고, LCX는 라테랄 월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라이트 벤트리클과 포함할 수 있는 마이오카드 임팍션 타입을 묻는 거예요. 보통 레프트 벤트리클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임팍션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왔을 때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구역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RCA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구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페리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 같은 경우는 RCA 쪽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해부학 강의 쪽에 있는 코로나리 구역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임팍 나왔을 때 라이트 쪽 침범하는 내용은 레프트에 인페리어 월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같이 암기하실 때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픽과 도플러 파인딩이 되어져 있는데요. 라이트 쪽에 임팍션이 있대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A번 보시면 어브노멀한 모션이 관찰된대요.
네, 당연히 맞는 부분이죠. 임팍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벤트리큘러 딜라테이션,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만히 있고 점차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혈액이 많이 품게 되면서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확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TR도 생길 수 있겠죠. 임팍션과 연관이 있겠지만 점차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라이트 벤트리클에 여기 있는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혈액이 점차 계속 안에 고이게 되면서 딜라테이션 되고 영향으로 여기 있는 리플렛끼리 멀어지게 되면서 펑셔널 TR도 같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C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운동성이 이거는 늘어난 상태거든요. 현재 딜라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임팍으로 인해서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퍼트로피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평소보다 더 과도한 운동을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풀모나리 쪽으로 혈액을 내보내주게 되는데 풀모나리 쪽에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 이 좁은 길로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라이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가 올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좀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세컨더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팍션에 대해서 2차적인 반응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라이트 벤트리클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334번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마이트랄 밸브 플로우 패턴인데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플로우 패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완기를 평가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EAB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완을 통해서 적절하게 심근을 채워주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임팍션이 있게 되면 심장 근육 자체가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혈액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혈액이 정체되니까 혈전도 생기는 상황도 어떤 벌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혈액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이미 압력이 높기 때문에 원활하게 들어가는 그래프보다는 순간적으로 보내는 제한성 파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한성 파형은 이미 벤트리클의 압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포스트 마이오카드 임팍이 있을 때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이완기 상태를 의미하는 D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아 인디케이션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 보통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허혈성 상태에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반면에 약간의 운동성을 뛸 때 많은 양의 혈류 공급을 원하면서 허혈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한 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허혈성 상태, 이런 부분들, 심장 근육에 여러가지 영양 공급하게 되는 혈관들은 대표적으로 코로나리 아테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리 아테리 자체에 협착에 생겼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따른 허혈성 상태가 이어질 수 있겠죠. 우선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코로나리 아테리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인디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 지금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리를 계속 움직이면서 어떤 움직임의 상태를 나타내면서 박동수가 점차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러닝머신을 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검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만약 환자가 고령의 환자라든지 또는 다리를 움직여서 운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앞서 설명드린 강의에 설명드린 도부타민을 주입을 함으로써 어떤 비슷한 심장 근육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약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